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박찬원 교수님. 네. 그 보안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강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뭐 보안 수사를 해도 뭐 특별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것인데 지금 2021년 이후부터는 지금 보안 수사도 할 수 있고 직접 보안 수사도 할 수 있고 보안 수사 요구도 할 수 있는데 지난 한 5년 동안 이 보안 수사 때문에 직접 보안 수사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된 게 있습니까? 이거 직접 보안 수사가 남겨두니까 정말 안 되겠다. 너무 이거 남용이 심해가지고 이거 없애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안 수사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뭐냐면 이게 이 검찰의 속성상 이게 변질된다. 이게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미 벌써 지금 법원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게 동일성 범위를 이게 넘어가지고 이 보안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보안 수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거 전부 다 지금 이게 공소기각을 하는 지금 태세란 말이죠. 그럼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아예 이번 형사법 개정할 때 명문으로 집어넣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이 보안 수사가 이게 이 별건 수사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피의자나 그 변호인이 알게 되면 그걸 즉각적으로 법원에다가 준항고 제도를 통해 가지고 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자. 뭐 이런 식의 적극적인 방법을 쓴다라고 하면 이 보안 수사 문제는 사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느 분이라도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황 교수님께서 그러면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보안 수사가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그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 FC 후원금 사건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그거를 보안 수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사건 아닙니까? 문제는 동일성 범위 내를 벗어나면 최근에 이제 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원 판결이 언제 납니까? 보안 수사는 지금 해서 막 난장을 펴놓고 그걸 법원의 판결은 한참 뒤에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보안 수사를 통해서 검찰의 목적은 다 달성이 된 겁니다. 그 뒤에 나중에 그 사건이 잘못됐다. 수사 개시를 안 해야 되는 건데 했다. 그런들 뭐 하겠습니까? 이미 그 조사를 받은 사람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큰 문제는 이거죠. 보안 수사도 수사잖아요. 뭐 어떻게 보안하는지 그건 모르지만 얼마나 어느 정도로 보안할 것인가 그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어쨌든 수사예요. 보안 수사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보안 수사를 하면 우리 박찬원 교수님 경찰 수사 통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김규현 변호사님 통제받아야 되죠. 근데 왜 검찰 수사는 왜 통제 안 받아야 되죠? 제가 아까 공수처로 영장 신청하는 거, 공수처로 사건 송치하는 거, 검찰 견제하는 거, 보안 기소권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더 중요합니다. 아니 그거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거 답변을 좀 해보세요 한번. 준항고 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네 그렇게. 준항고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늘 토론을 양쪽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준항고 제도도 그게 준항고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법원 가서 결국 법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이 잘 안 되는 지금 형사 재판 그리고 검사가 지배하는 어떤 이 형사 시스템 하에서 이런 그 형사 재판 실무를 고려할 때 과연 준항고에서
중앙고라고 하는 건 수사 과정에서 하자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해도 결국에는 그게 기록을 열람을 할 수 있어야지 뭐 하는 거잖아요. 기록 열람권 주면 되죠. 네, 두 분 마무리하셨습니다. 또 이제 조금 있다가 또 하겠습니다. 네, 김기현 변호사님. 다른 거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네, 아까 성남 FC 사건을 말씀하셔서 그게 보안 수사권 남용 사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혀 다른 사례입니다. 성남 FC 사건은요. 재수사 요청해가지고 경찰에 내려가 있었는데 윤석열이 경찰이 계속 갖고 있다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분당경찰서에 있던 거를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경찰청이 알아서 기면서 올려가지고 경기 남부청에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성남지청으로 토스한 다음에 성남지청이 이어받아가지고 수사한 사건입니다. 보안수사권 남용이 아니고요. 검경 합동 표적 수사 사례라고 불러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걸 보안수사권 남용이라고 부르는 건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록만으로 모두 다 판단 가능하다라고도 하셨어요. 수사는 기록으로 말한다라고 하셨는데 기록에 케이블 타이가 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숨기려는 걸 기록에서 빼면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법원 판사도 검찰이 기소한 기록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공판 중심주의가 나오고 직접 심리하고 판사가 증인 다시 부르고 다시 물어보고 현장 검증도 하고 제출 명령하고 압수수색까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판사도 재판하다가 사실 확인을 하자 보면은 이런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판사가 하는 거 수사인가요? 못하게 할까요? 확증 편향 생기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압수수색까지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검찰 기록을 던져버려라라고 일가를 했어요. 그럼 무능한 대법원장이었나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황문규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수사가 있고 수사가 끝나면 기소, 불기소라는 걸 하고 기소를 해야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소를 중심으로 그 이전에는 수사고 그 이후에는 재판이고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검사의 수사권을 그냥 다 폐지를 해버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경찰이 송치한 이후부터 검사가 기소할 때까지의 그 시간, 그 기간은 뭡니까? 이거 수사입니까? 재판입니까? 아니면 제3의 무언가입니까? 이게 수사가 아니라면 그 기간 동안 구속송치 사건에서 검사가 구속 피의자의 구속을 유지하고 있는 거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이 개념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넘어가는 수사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이제 기소인데요.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께서 수사, 기소, 경찰이 송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를 하더라도 네. 그러면 경찰로 넘어가니까 그거는 수사가 맞겠죠. 네. 근데 그러면 보안 수사 송치받고 보안 수사를 요구할 때까지 검사가 뭔가 검토를 하고 뭐 확인을 하든 뭐라든 하는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뭐냐는 겁니다. 공소 제기 유지를 위한 활동이죠.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사실 확인은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오늘 고려할 사항으로 넣은 거죠.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교수님께서는 그거를 수사로 볼 건지 안 볼 건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고요. 그건 분명히 공소 제기 유지를 위한 활동이라고 공소청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이제 형사소송법상 수사 과정, 공소 제기 유지를 준비하는 과정, 재판 과정 이렇게 그럼 이제 두 단계를 수사 재판 두 개를 세 개로 나눠야 된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나눌지는 그거는 뭐 다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왜냐면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거는 어쨌든 수사 그리고 검사에게 가면 공소 제기 유지를 위한 활동 그리고 재판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형소법상에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말이에요.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다면 이 완전히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송치받은 이후에 검사가 보는 게 어떻게 구속을 한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사소송법 지금 발의되어 있는 안에도 네.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대로 사실 지난번에 통과시키면 저희가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당정이 함께 했었던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거 했을 때 우리 유승익 교수님께서 사실 발제를 그 중심으로 좀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그게 반영된 상태로 지금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된 상태에서 우리 저 법사에서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법안만 보시고 얘기를 하시면 그런 약간 중간에 빈 곳이 있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보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네, 유승익 그 교수님의 질문까지 하고 이제 의원님들한테로 플로어로 저희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특별히 질문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뭐 이제 학문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럼 검사의 활동을 뭐라고 이제 분류를 해야 될 거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차차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활동을 수사라고 칭하게 됐을 때 이거를 그게 수사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결정할까요? 그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결정할 겁니다. 이건 정당한 수사고, 그래서 너는 뭐 어떻게든 강제적인 수사에 객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갈 겁니다. 지금 한국 형사 사법 체계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 검사의 재량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정의하는 것도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검찰청에서 지금 뭐 보안 수사로 했다라고 하는 그 사례들을 굉장히 뭐 통계를 내고, 최근에 우리 보안 수사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박준은 그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절반 정도 했다. 근데 그 안에 내부 내역들은 한번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의견서 작성하고 있는 게 80%가 넘어요. 그런데 그거를 국민들한테는 그게 우리 보안수사 하고 있어요라고, 많이 하고 있어요라고 지금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이 국면을 어떻게든 넘어보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보안수사를 결정한다. 그 재량에 따라서 보안수사의 범위를 결정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동일성의 범위 말씀하셨는데, 동일성의 범위 누가 결정할까요? 그것도 다 검사들이 결정을 하고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년, 3년 있다가 이제 피고인 또는 뭐 사건 관계인들 만신 차이가 난 다음에 그때 돼서야 무죄 나고 언론에서 잊혀지고, 이게 한국 사회에서 지난 70년 동안 또는 최근 2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현실이고, 이거 타개하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0초만. 네네. 예, 동일성 때문에요. 네. 유승익 교수님께서 이제 뭐 보안 수사권만 주고 나머지 수사 개시권 없애도 지금 별건 수사로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를 들겠어요. 횡령범 수사하다가 뇌물공여 진술이 확보됐어요. 그럼 바뀐 대로라고 하면은 그 뇌물죄 수사 못하고 경찰로 보내야 되겠죠. 근데 검찰이 그냥 계속 수사해가지고 정치인까지 수사한 다음에 기소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100% 막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찰이 그 검사 수사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창 공수처에 신청하라고. 사건 송치 공수처에 하라고요. 그럼 공수처가 그 검사 바로 기소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발제와 상호 토론 열띤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